네, 골골주민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12월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기다려지는 달인데 12월을 지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연말에 모임이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친구 만나는 건 좋은데 잘 먹지도 못하고 아이고. 소화도 안 되니까 힘들죠. 그리고 어. 다들 꾸미고 나오는데 저는 뚱뚱하니까 맞는 옷도 없고 초라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음식 맛있게 먹는 게 그게 또 인생의 행복인데 요맘때 좀 외로움도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그러면은 조금 시도를 해보셨나요 혹시? 물론이죠. 굶어도 보고 디톡스도 하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오죽하면 분해 주사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5kg 빠져서 좋아하면 며칠 있다가 다시 10kg가 늘더라고요. 아이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여성은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신진대사가 줄면서 더 쉽게 살찌는 체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소화까지 안 된다면 아무리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살이 쉽게 빠지질 않습니다. 네. 특히 겨울에 심한데요. 겨울에는 우리 몸이 살찌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몸을 덜 움직이게 되고요. 추울 땐 혈액이 체온 유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액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도 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화불량이 결국 비만의 좀 원인으로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식사하시는 그 음식물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음식물들이 부패하면서 각종 독소들이 나오고 염증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독소와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체질로 변경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화장애로 인한 비만을 한의학에서는 식적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적형 비만은 속이 더부룩하고 또 배가 빵빵하게 불러온다든가 또 몸이 붓는 증상까지 동반을 해서요.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만을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만병의 근원을 부르는 또 근본적인 원인이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소화불량을 치료해야 할 병, 질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의사들이 많이 보는 뇌과학 책에도 이 소화불량은 한 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꼴로 이 소화계통 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슬프다. 저 5명 중에 1명이 됐어요, 요즘에. 옛날에 안 그래요? 점심 먹은 다음에 소화가 늘 안 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땐 일단 좀 굶어요. 저녁을 안 먹거나 그래도 안 되면은 우리 뭐 골골주민처럼 소화제 먹고 그게 이게 습관처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어떻게 그렇죠. 네. 이게 두 분 덕분에 한국에서 이 소화제가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소화제 소비량 1위를 기록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소화불량의 원인을 담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서 쌓인 노폐물들이 비정상적인 담의 형태로 체내에 축적된 걸 의미하는데요. 담음 자체가 위장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 이렇게 저하된 소화 기능으로 인해서 담음이 더 생기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그 경험을 집필하고 그것을 모아서 데이터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 한의학의 담음을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자, 이건 환자분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답답해서 복부 일반 엑스레이를 촬영했습니다. 지금 여기 막 노란색으로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뭔가요?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장내 가스입니다. 아하. 이 가스가 밖에 나오면 그게 바로 방귀가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때요? 이 가스 상태가 어우. 정말 자욱하죠. 이거 화생방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지금 가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잘 보시면 중간중간에 가스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다 대변입니다.
이렇게 많이요? 네, 장에 지금 배출되지 못한 대변과 가스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아이고. 이 건강한 장을 가진 분의 엑스레이를 비교한다면 그 차이를 확실히 더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에서의 담음을 현대의학으로 이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 가스가 차고 변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그러다 보니까 장내 환경이 나빠진 상태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네. 장은 음식이 소화된 후 발생한 유해 물질과 독소가 모이는 일종의 하수 처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화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리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체내에 잘 흡수되지가 않고 또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가 장에 쌓이면서 또 부패하게 되면서 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보통 장 독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 장 독소가 유해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고 그러므로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실제 연구를 통해서 체내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복부 비만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안 좋아서 복부에 지방세포가 커졌는데 네. 지방세포가 또 커진 상태로 염증 물질을 더 뿜어내네? 아하. 그러면 그 염증 물질은 또 지방을 더 잘 쌓이게 해주고 염증하고 지방하고 핑퐁 탁구 치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은 더 찌고 조금 먹었는데 살은 안 빠지고 안 그러셨어요? 예, 아, 지금- 맞아요. 너무 즐겁게 얘기하시는데 표정이 지금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우리 걸걸주민. 그래서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장 때문에. 예. 게다가 이 장 독소가 지방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동그란 구슬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세포라고 하고요. 또 작은 구슬을 장 독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방 세포가 독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오, 인기 좋네요. 그러니까 독소가 지금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장 독소가 달라붙어서 지방 세포의 크기도 커지면요. 그만큼 복부에 더 많은 지방이 쌓이면서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실제 비만 환자를 살펴봤더니요. 10명 중 8명에서 장내 염증 지수가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체중 또는 비만한 경우에는 만성 염증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단순히 비만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장 지방은 우리 몸의 염증 작용을 촉진해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을 유발하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발병률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네. 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소화불량이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한다니까 괜히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